자,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: 우리나라 인구 중 80%가 통장에 1천만 원도 없다 합니다. 모두 빚이고요.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적당히 쓰는 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80%가 통장에 1천만 원도 없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. 이건 좀 심했고, 80%가 통장에 1억도 없다 하면 맞을 것 같아요. 예. 금자산 1억도 없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 널렸습니다. 예. 근데 빚있는 사람들은 많아.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,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부채공화국이에요. 부채공화국. 예, 빚잔치입니다. 빚잔치. 예.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도 빚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예, 빚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저는 빚이 없습니다.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빚을 진 적이 없어요. 없어요, 진짜로. 제가 없이 살았는데, 제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. 능력이 안 되면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마라. 이게 제 모토거든요. 이 모토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. 예. 네가 가진 게 없으면 염치나 챙겨라.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. 능력이 안 되면 하질 말아라. 안녕하세요. 붕어 형님 사연 보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요 끝나고 해드릴게요.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좀 훈련을 했거든요. 마인드 훈련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. 예, 여태까지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뭐 실수했다거나 돈을 빌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능력이 안 되면 대출 같은 거 받지 말아야 돼.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푸어족들이 양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도 많이 양산되고 있죠. 능력은 안 되는데 차 사버리고, 능력은 안 되는데 가방 질러버리고, 능력은 안 되는데 최신형 스마트폰 뽑아버리고, 능력은 안 되는데 투자하고, 능력은 안 되는데 여행 가고, 능력은 안 되는데 집 사버리고. 봐봐,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. 왜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냐 하면 애초에 안 벌리면 되는 건데 자기들이 벌려놓고 감당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. 애초에 집을 무리하게 안 사고, 차도 할부로 안 사고, 신용카드로 무리하게 가방 안 사고, 뭐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여행 안 가고, 스마트폰 굳이 최신형 폰 안 사고 뭐 중고로 사면 되잖아. 형편에 맞춰가지고. 그랬으면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을 일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자기들이 일 벌려놓고 메타인지 못해놓고 왜 이제 와서 힘들다 그래? 이럴 거란 거 몰랐어요? 알았어야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꾸 없는 사람도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.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, 그냥 가만히 있는 채로 일 안 벌리고 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일을 많이 벌리는 거예요? 근데 왜 스스로 못하는 겁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왜 다 큰 성인이 일을 벌려놓고 나 몰라라 합니까? 책임져야죠. 자신들이 저질렀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? 책임 못 지면 어른이 아니라 애죠, 애. 근데 애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죠. 지금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돈을 버는데 돈이 어디다 나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요즘 사람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. 뭐 물가가 비싸서 돈 모으기 힘들다? 그 핑계입니다, 핑계. 물가가 비싸도 모을 사람 모읍니다. 월급이 적어도 모을 사람 모읍니다.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건 나한테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, 객관적으로. 근데 과연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?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자취하는 사람들, 특히나 서울 쪽에 자취하는 분들 중에 돈 못 모은 사람도 많거든. 그럼 못 사는 게 맞아. 잘못 살고 있는 게 맞아요. 우리가 일을 했으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돼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. 근데 돈을 못 모은다는 것은 내가 뭔가 단점이 있다는 건데 그 단점을 자기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.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, 이게. 나이 먹어도.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?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? 무슨 수로? 지금도 안 괜찮은데. 여러분, 나이 먹어서 돈을 모아야 돼, 돈. 우리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젊을 때 한정입니다. 젊을 때 한정. 여기 계신 분이 잘 들으세요. 나이 먹으면요, 돈 모으고 싶어도 못 모아. 특히 여자분 잘 들으세요. 나이 먹으면 여자분들 있잖아요. 돈이 안 모이면 돈을 까먹습니다. 까먹어요, 이게.
왜 여자분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특히 40대 지나면 소득이 극도로 떨어져요. 그 직장이 불안정하고 좀 고용관계가 안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. 그럼 월급이 적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,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거가 없으면 그냥 밑빠진 데 물 붓깁니다. 그때부터.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요, 여러분. 걱정되는 분들 많이 있다니까, 이게.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. 남자분들도 뭐 지금 직장 다니다가 나이 먹고 뭐 희망퇴직 나오게 되면 어차피 소득 감소합니다. 감소해요. 그래서 젊을 때 돈을 못 모으면 나이 먹어서 돈을 못 모아요. 젊었을 때 돈 없이 사는 거하고 쪼들리게 사는 거하고 나이 먹어 쪼들리게 사는 건 다릅니다. 나이 먹어 쪼들리게 살면요 굉장히 처량합니다. 이게 몸은 약해졌지, 얼굴은 늙었지. 근데 내가 젊었을 때 그 소시적에 살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.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. 그 여기서 뭔가 인생이 나아진다는 것도 없어요. 이게 더 슬픈 거예요, 여러분. 그리고 젊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. 젊었을 때 내가 뭐 반지하 산다 하더라도, 옥탑방에 산다 하더라도, 그래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살고 돈 모으면 나 이 그지 같은 옥탑방 나간다, 더 좋은 데 산다, 이런 희망을 가져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. 근데 나이 먹어도 내가 젊었을 때 살았던 주관경이 다른 게 없어. 이게 진짜 슬픈 거라니까. 앞으로 그런 사람도 많아진다니까요. 처음에 원룸에 살았는데 계속 원룸에 사는 거야. 원룸에 사는 거라니까, 이게. 그러니까 뭐 빌라 아파트는 꿈도 못 꿔.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사는 것도 꿈이야. 이게 그게 된다니까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원룸으로 끝나는 거야, 원룸으로. 4평 5번째 원룸으로 끝난다니까. 내 인생이 거기서 못 나온다니까. 그런 슬픈 인생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. 돈이 안 모이니까. 여러분, 우리가 그런 인생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, 여러분?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지금 내가 버는 돈,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어나서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. 그치만 살아가면서도 가난한 건 내 잘못입니다. 저축 안 한다는 건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저축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평생 거지꼴 못 면한다는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. 이 말 제가 알기로는 그 빌 게이츠 그분이 하신 말 아닌가? 예. 태어나서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. 하지만 나이 먹고 가난하면 죄다. 이거 빌 게이츠 그분이 하신 말로 알고 있는데, 예, 맞을 거야, 제가 알기로는. 예, 맞습니다.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나이 먹고 가난한 거는 잘못이 맞아. 나이 먹고.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가난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, 어릴 때 가난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어릴 때 이거는 태생적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죠. 제가 무슨 뭐 가난한 환경에 자라고 싶어 자란 게 아니거든요.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한 환경이야. 맞잖아, 여러분. 우리가 어떤 태어나자마자 어떤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, 이거는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나이가 한참 먹고 가난한 거는 문제 있어요, 이게. 그래도 어릴 때 가난한 거는 내가 메타인지하고 열심히 살면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단 말이야. 독하게 살아가지고 끊을 수 있는데, 문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나이 40 넘었는데 가난해요. 어릴 때 살던 그 가난한 동네 탈출하지 못했어. 모은 돈 없고 뭐 월세 살고 있고 근근히 먹고 살아요. 이러면 본인 잘못이야. 왜냐? 이미 좋은 시기 있잖아. 젊은 시기 많았잖아. 돈을 벌 수 있는 시기 많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 많았잖아요. 그럼 그 시기 때 뭐 했냐는 거죠. 얘가 그때 열심히 살고 돈 관리만 잘했어도 이 동네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었고, 여기보다 보다 나은 환경에 살 수 있었고, 그리고 부모님처럼 겪었던 그 가난을 본인은 겪지 않았을 될 건데, 왜 부모님이 겪었던 가난을 넌 똑같이 겪고 있을까? 본인 잘못이죠, 여러분.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말이 잘못됐어요, 이게. 살아가면서가 아니라 나이 먹고 나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. 이분도 좀 잘못 적었어. 네.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. 나이 먹고 가난 피해야 된다고. 근데 나이 먹고 가난해질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. 나이 먹고 가난해질 사람들이. 젊을 때 돈 관리 못하면 나이 먹고 가난한 거는 그냥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, 이게. 그래서 내가 저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성 인지해야 돼요.
특히 여자분 잘 들어요. 난 여자분들 정말 안타까운 게 상당수가 돈을 못 모아요. 이 돈을 못 모으면 결혼도 못 해. 혼자 살아야 돼.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이 직장 세계에서 오래 생존하기 힘들어요. 거기다 여자분들 일하는 사무직과 서비스업도 점점 줄어들잖아, 이게. 그럼 돈을 더 모아야 되지, 이게. 근데 돈을 더 못 모은다니까, 이게. 그러면 남은 40대, 50대 없는 거야, 이게. 어떻게 버티려고.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여자분들은 돈을 모으세요.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.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결혼 유무 떠나가지고. 물론 사람이 뭐 사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물건도 있잖아요. 근데 적당히 가져야 돼, 적당히. 아이폰 같은 것도 내가 뭐 쓰는 거 이해해요. 근데 기본형 사, 기본형. 어차피 디자인 똑같잖아. 아, 중고로 사든가. 아이폰 15, 16 차이 없어. 그냥 15 중고로 사면 70만원, 80만원 살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냥 그거 써요. 뭐, 무슨 가진 것도 없는데 프로맥스야. 그것도 할부로. 버는 것도 얼마 없는데. 그런 거 정말 아쉬워진다니까. 나이 먹고 있잖아요. 돈이 없잖아. 그러면, 아, 내가 그때 왜 그 비싼 옷 산다고 그때 할부로 샀을까? 내가 그때 왜 스마트폰 그거, 남들한테 안 꿀리려고 그때, 예뻐가지고, 견물생심에 그때 그냥 약정을 샀을까? 그런 게 두고두고 아쉬워진다니까?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. 그래서 젊을 때 있잖아요. 소비를 좀 있잖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누릴 것만 누리고 나머지는 좀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돈을 아끼고 그런 좀 습관이 필요합니다. 정말 걱정됩니다, 진짜. 남자분 잘 들으세요. 남자분들 자꾸 한 방 노리지 마. 한 방. 한 방 노리다가 한 방이 갑니다. 그리고 차에 집착하지 마세요, 차에. 뭐 차가 노후보장 된대? 아니,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차는 어떤 대상이에요? 감가의 대상 아니야? 가격 떨어지잖아, 가격. 어차피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한 6년 지나면 그냥 중고예요, 중고. 오래된 중고야. 제 아무리 BMW 벤츠를 하더라도 6년 7년 지나면 그냥 중고예요, 중고. 가격이 확 떨어진다고.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에 집착하지 말고 내실을 키우세요, 내실을. 남자분이 여자분이 내실을 키우십시오. 내실을 못 키우면 나이 먹고 답이 없습니다. 나이 먹고 답이 없다는 깨닫고 나잖아요. 그러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. 나이 먹고 내가 못 산다. 돈이 없다. 가난하다는 깨닫는 순간 이미 답이 없어요. 되돌릴 수 없으니까. 이미 좋은 시기 지나갔으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이 좋은 시기에 이 좋은 시기를 잘 써야 됩니다. 이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나이 먹고 돈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고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핑계 댈 게 아니라 돈을 몇 푼이라도 모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